수질 분석 12번째, 부유물질의 종류,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분하는 방법, 또 침강성 부유물질과 비침강성 부유물질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리드를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태우는 겁니다. 500도 내지 550도 정도 되는 그 머플 퍼니스라고 하는 전기로, 또 전기로라고 한자말로 부르는데 여기서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그런 분자들이죠. 그러면 이걸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탄소는 CO2가 돼서 휘발해 나가고, 수소는 H2O 물이 돼서 휘발해 나가고, 그러니까 유기물이 다 기체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휘발한다고 해서 영어로 volati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volatile. 휘발성이다. 뭐 알코올이나 그 휘발유 이런 것도 volatile이라고 해요. volatile solvent 이런 게. 여기서 volatile solid라고 한 것은 그 연소했을 때 기체로 휘발돼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에, 그 솔리드 쪽에서는 그것을 volatile solid라고 표현을 하지만 토양이나 이런 데서는 ignition loss, 강렬 감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volatile solid 줄여서 VS라고 부릅니다. VS는 주로 뭐냐 하면은 디트라이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낙엽 부스러기, 생물의 사체 이런 걸 말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드브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 분야에서는 드브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육상 생태계에서는 디트라이터스라는 표현을 용어를 많이 쓰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질의 종류를 보면 거의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물속에 떠 있는 algae, 살아있는 생물 세포죠. 이런 것들이 그 유기물입니다. 이거 태우면은 다 날아가는 거죠. 또 이렇게 태우면은 다 날아가게 해서 무게를 그 재는 방법을 ash free dry weight를 측정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ash free는 뭐냐면 태운 다음에 남는 게 ash죠. 재입니다. 근데 재 무게를 빼고 dry weight를 측정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ash free는 재의 무게를 빼고 dry weight를 측정했다. 그래서 AFD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volatile solid라는 표현하고 ignition loss, 강렬 감량, ash free dry weight 이게 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그 무게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유기물의 양을 추정하는데 이용한다 이거죠. 태운 다음에 남는 물질, 그러니까 재에 해당하는 것을 non-volatile solid, NVS라고 부릅니다. NVS라고도 부르고 요즘 그 스탠다드 메소드에서는 fixed solid라는 표현, 여기 미스 타이핑이네요. L이 빠집니다. fixed solid라고 부릅니다. fixed solid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용어를 잘 쓰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의 관행대로 NV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비휘발성 솔리드는 어떤 성분들이냐면 클레이, 실트 같은 그 무기물이죠. 그 토양의 입자라고 보면 돼요. 토양 입자. 큰 생물로 조개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조개 껍데기는 이 NVS가 되는 것이고, 조개 속에 있는 살은 VS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VSS, Volatile Suspended Solid라고, Volatile SS인데,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 SS를 측정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S를 측정하고 건조시킨 거죠. 그 필터를 또 한 번 태워서 무게를 또 측정합니다. 그래서 무게 감소하는 것을 volatile 가지고 volatile suspended solid를 측정하는데, 이 volatile suspended solid는 이 활성온이법 폐수 처리를 할 때 중요한 그 측정 항목이에요. 매일매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속에 떠 있는 부유물질인데, 그 물속에 떠 있는 부유물질이 이 활성온이법에서는 다 그 활성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수를 처리하는 미생물들이 물에 많이 떠 있는데, 그게 VSS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을, 부유하고 있는 유기물을 모두 측정하는데 그걸 전부 살아있는 미생물로 봐도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미생물이니까, 살아있는 미생물이니까. 하수처리 공학에서 쓰는 용어로는 Mixed Liquor SS라고 불러요. 줄여서 MLSS라고 부르는데, 물속에 떠 있는 그 SS, 사실은 물속에 떠 있는 VSS가 정확한 거죠. 물속에 떠 있는 것 중에서 그 유기물만 측정해야 되니까 VSS인데, 무기물이 거의 없어요. 하수처리장에 떠 있는 걸 보면은 무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SS, 그러니까 SS를 측정해서 거의 대부분이 VSS라고 가정을 하고 VSS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MLSS가 미생물의 양의 지표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산림하천에서는 VSS가 아까 소개한 대로 이 드브리, 처음에는 낙엽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오죠. 그런데 그 곤충들이 이것을 이제 조금씩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멍이 나고 부스러져요. 부스러지다 보면은 점점 작아져 가지고 이 작은 알갱이들이 이제 떠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VSS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호수에서는 살아있는 alga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속에 떠 있는 유기물은 대부분 그 살아있는 플랑크톤, alga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SS, 솔리드의 그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관계를 보면은, 토탈, 솔리드, 그러니까 물속의 고형물 총량은 이 dissolved solid하고 suspended solid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용존 물질과 현탁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SS는 또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눌 수가 있죠.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총 솔리드는 그 SS를 둘로 나눈 VSS와 NVSS, 그 다음에 용존 유기물은 TDS로 그냥 놔둡니다. 이건 분리를 안 해요. 자, 솔리드를 우리가 분류하는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자의 크기로 분류를 했죠. 입자 크기로 분류하면은 토탈 솔리드는 SS와 디솔브드 솔리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로 구분을 했죠. 그러면은 VSS, NVSS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dissolved solid의 경우는 이것을 분리해서 측정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기물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non-volatile dissolved solid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total dissolved solid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SS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요. 예, 흔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total solid는 VSS, NVSS, TDS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VSS, NVSS, TDS 이렇게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SS도 분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SS와 DS 두 가지만 분류를 하거나 실제로 측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건 그냥 SS예요. 이게 제일 많이 측정합니다. 자, 우리나라 수질 기준에 보면은 요 SS만 수질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뭐 VSS, NVSS, TDS 이런 것들은 수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도 이게 제일 많고 그래서 대부분 이 SS를 부유물질을 측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TSS를 통상 그냥 줄여서 S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침강 속도에 따른 구분, 침강이 잘 되는 그 물질과 침강이 잘 안 되는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그 침강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뭐냐면 임호프 코운이라는 게 있고 임호프 코운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아래가 뾰족한 그런 그 시험관이에요. 요 아래가 뾰족한 이유는 요 아랫부분 보통 부유물이 조금 있는 경우에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유물이 채워지면 요 아랫부분이 만큼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그 바닥이 넓은 그 실린더에서 침강을 시키면은 그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적어서. 그래서 양이 적은 경우에 이렇게 끝이 뾰족해서 이건 아주 작은 양도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프 코온이라는 걸 사용하고, 근데 양이 많으면은 메스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메스 실린더에 이렇게 그 바닥에 쌓이면은 부피가 뭐 한 몇십 밀리리터 정도 되는 것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침강성 솔리드와 비침강성 솔리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 나라에도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근데 보통 1시간을 침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침강시킨 후에 중층에 떠 있는 부유물질 이것을 그 비침강성 non-settleable solid라고 불러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은 메스 실린더에다가 시료 1리터를 집어넣고 1시간을 침강시킵니다. 1시간을 침강시키면은 이제 그 작은 부유하는 입자들은 이렇게 위에 좀 떠 있고 침강이 빨리 되는 것들은 이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요 아주 맑은 층이 생깁니다. 여기는 그 부유물이 싹 다 가라앉아 가지고 맑은 층이 만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1리터 중에서 최상부 250ml를 버리고 이 부분을 버리고 중간에 있는 500ml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 SS를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것은 세틀러블 솔리드 세틀러블 솔리드니까 측정을 하면은 이제 세틀러블 솔리드가 되고 요 가운데 부분은 non settleable SS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연구실에서 그 하천의 부유물질 측정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세틀러블과 non settleable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하천에서는
Suspended sediment와 bedload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bedloa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edload가 뭐냐면은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 하상의 모래가 흘러내려가는데, 유속이 빠르다 보면 모래가 부상해서 그 SS 측정할 때 측정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 떠 있는 토사를 하천 퇴적학에서는 Suspended sediment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닥을 흐른다거나 혹은 굴러서 내려가는 그런 모래, 이것을 bedload라고 합니다. 흘러내려가는 모래다. 그래서 유사라고 부르죠. 대개 그 유사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위에 Suspended sediment는 뭐 보기에는 혼탁하게 보이지만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모아봐야 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이 바닥을 흐르는 유사는 큰 바위돌도 막 굴러가죠. 바위돌, 자갈돌 이런 것들 막 굴러가고 모래도 굴러가고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 하천의 유속이 좀 이렇게 빠르다 보면은 그 바닥에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올라올 수가 있죠. 그리고 유속이 가다가 좀 느려지면 또 금방 가라앉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떠 있을 때 우리가 채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예, 그 채수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샘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질오염에서는 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bed로드는 하천의 그 유속이 느린 곳으로 가면은 곧바로 침강해 버립니다. 하천 바닥에 쌓이거나 또 호수로 들어가면 호수 안에서 그 제거되죠. 그 댐에 들어가면 댐에서 제거되고 그 하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계산을 하려면은 흘러 들어온 물질만큼 흘러나가고 뭐 이런 그 계산이 돼야 되는데 호수 안에 다 그 침강 퇴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 그 유사는 이 부유토사하고 분류해서 별도로 그 취급을 합니다. 크기를 보면은 대개 한 10마이크론 이상 정도 되면 호수에 들어오면은 상류에서 침강돼요. 상류에서 침강되고 10마이크론 이하 되는 것은 조금 하류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침강이 되는데 1마이크론 이하가 되면은 침강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몇 달 동안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떠 있다는 것은 하류로 이 물이 유출이 돼서 하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edload하고 이 비침강성, 이건 1마이크론 이하면은 이것은 비침강성 솔리드가 되는 거죠. 그 비침강성 솔리드를 구별해서 그 조사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앞에 토사 입자를 분류하는 용어를 잠시 소개를 했는데 클레이 실트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지질학에서 사용하는 토양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아니라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그 암석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크기가 작은 것은 클레이, 그 다음 것은 실트, 그 다음은 샌드, 그래블 이런 식으로 어, 그, 구분을 합니다. 클레이가 제일 작은 건데 2마이크론 이하 정도 되는 것을 클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2의 5승이 더 된 거죠. 그래서 2의 6승 마이크론, 그러니까 0.063mm 정도 되면은 실트, 그 다음에 2의 11승, 그래서 한 2mm 되면은 이하는 샌드, 그 넘어가면은 그래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물질의 종류가 아니라 크기를 구분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클레이라고 하는 사이즈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질에서 본다면은 그 하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 고형물 중에서 슬러지 볼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형물을 무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피만 측정하는 거예요. 물론 무게도 측정을 합니다만 부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 볼륨을 측정을 하는데 침강하는 부유물질의 부피를 측정한다. 부유물질이 많으면은 그것을 슬러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 물속에 조금씩 떠 있으면 그냥 부유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양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막 덩어리로 져 있고 그러면 그 슬러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유물질이 양이 적을 때는 그 이모프 코온으로 부피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많으면은 매수 실린더로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진에 보면은 물에 이렇게 쭉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하수 처리장에서 그 활성온이법,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는 그 하수를 처리하는 물, 그것을 떠가지고 와서 이렇게 30분 정도 정치해 두면은 위에는 맑은 구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맑은 구간이 생기고 아래쪽은 슬러지들이 많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0분을 침강시킵니다. 30분 침강시킨 후에 이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매수 실린더니까 눈금을 따라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왜 측정하느냐 하면은 이 부피가 작을수록 침강성이 좋은 슬러지입니다. 그건 뭐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침강을 시킵니다. 침강지에서 침강이 되고 슬러지를 뽑아내고 위에 맑은 물은 이제 방류합니다. 방류하는데 이 슬러지가 잘 가라앉지 않고 막 떠 있으면은 이게 그 미생물이 밖으로 방류가 돼 가지고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BOD가 뭐 초과한다던가 SS나 COD가 초과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떠 있지 않고 바닥에 잘 가라앉아야 하수 처리장에서는 아주 좋은 슬러지, 좋은 박테리아들인 거예요. 부피가 크면은 팽화, 그것을 한자말로 팽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벌킹, 그 양이 크다, 부피가 크다 이런 뜻이죠. 벌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벌킹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가 막 밖으로 미생물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 볼륨을 측정해 가지고 슬러지 볼륨 인덱스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자, 슬러지 볼륨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슬러지 볼륨을 부피를 재고 밀리리터로 잽니다. 그 다음에 ml/vss 이게 뭐냐 하면은 하수 처리장에 그 떠 있는 미생물의 양이라고 했죠. 근데 VSS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MLSS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죠. 미생물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고 부피를 측정하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1g의 미생물이 만드는 그 슬러지가 차지하는 부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작을수록 침강성이 좋은 것인데 보통 한 50에서 100 정도면 좋은 것이고 200을 넘어가면은 이건 벌킹 현상이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선 이제 비상이 걸리는 그런 일이죠.